네, 여러분 2교시 186페이지 승진심사위원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공무원법 17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자,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요. 자,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자, 그 다음에 경찰청, 시도청, 그 다음에 각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아니,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는데 경찰청에 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또 둬요? 왜 그러죠? 경찰청 안에 이게 계급으로 위원회가 정해지거든요. 계급으로. 그래서 저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총경으로 경무관으로 총경 이상으로의 승진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통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니까 경찰청에도 하위 계급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전국의 총경 이상으로의 승진은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각 기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청 안에도 하위 계급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안에 있는 하위 계급자들은 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청 안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도 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총경 이상으로의 총경으로의 경무관까지밖에 없으니까 총경으로의 경무관으로의, 즉 현직은 경정들과 총경들이, 심사 대상자들이 경정들 거를 그다음에 또 총경들 거를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거죠. 자, 2항의 승진심사위원회는 끝에 승진 대상자 명부에 선순위자, 중간에 승진 시험에 합격된 승진 후보자는 제외하고, 시험 합격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해버리고, 이거 지금 심사를 얘기하니까 그 대상자 명부에 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제외해버리고요. 이 승진 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후보자를 심사 선발합니다. 승진 후보자가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진 확정을 누구 중에서 해? 승진 대상자 명부의 5배수 범위에서, 이 5배수가 선발 인원에.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 연초에 항상 시험 심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막 서로 막 물어봐요. 야, 너 5배수 들었냐? 5배수 들었냐? 그게 뭐냐면 5배수만 심사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 백이 있어도 5배수에 못 들면 심사장에 못 가는 거죠. 그 명단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5배수 승진 대상자 명부에 선순위로 쫙, 금평 순으로, 금평이랑 뭐 다른 거 점수 들어가는 거 싸그리 해서 딱 순위를 매겨서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의 5배수만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2명을 선발해 10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뭐 10명을 선발해 50명 명단만 심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 후보자를, 이 승진 후보자가 이제 승진 확정된 사람이죠. 승진 확정을 5배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18조 승진 후보자 명부 등. 자, 2항의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채용 후보자 명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 승진도 승진 후보자 명부를 반드시 거쳐서 작성해서 승진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승진 임용 규정 대통령령을 보시면 15조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자,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자, 근데 좀 특별한 게 있어. 뭐냐면 2항에 경무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위해서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회의에 붙일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즉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조직의 진짜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심층 검토하는 것이 승진심사위원회 말고 별도의 승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살펴볼 수 있게끔. 그래서 승진심의위원회를 막 여러 개 만들어서, 복수로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저 경상도권, 한쪽에서는 전라도권, 이렇게 그쪽 대상자들, 승진 대상자들을 명단을 쫙 해서 심층 살펴볼 수 있도록,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언제야? 경무관으로의 승진, 우리 맨 마지막 단계 경무관으로의 승진, 그거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각각의 승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수는 똑같아요. 로 구성합니다. 자, 4항에 위원은 1항, 2항의 위원, 즉 승진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승진심의위원회. 그 위원은 소집일 전에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찰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심층 검토하는 그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즉 사전에 심층 검토하려고 승진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단계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시키는 것만, 그때 이 승진심의위원회 사전에 검토하도록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뒀으면, 승진심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그 승진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들어가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합니다. 자, 5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 공무원이 되고요. 자, 이것이 저 징계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징계위원회는 저 민간인도 될 수 있거든요, 위원이. 그러면서 위원장도 민간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징계위원회는
경위 이상 또는 6급 이상, 경위 이상 또는 6급 이상.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급이 우리 경찰 안에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도 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원장도 이 최상위 계급 또는 하여튼 그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장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위원도 될 수 있고 위원장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우리 경찰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아래 1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소속기관 등 이 소속기관 등이 이제 시도청급입니다. 시도청급. 우리 이제 부속기관, 시도청 합해서 이제 소속기관 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속기관들, 교육기관들이 시도청급이죠. 시도청급. 그래서 경찰청, 그다음에 시도청, 경찰서에 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요. 아래 위원 구성은 똑같이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요. 자, 3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끝에 승진심사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 공무원이 됩니다. 자, 17조 승진심사위원회 관할이 그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급,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기준으로 이 위원회 관할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총경 이상 계급으로 해. 그러니까 경무관까지만 이 심사를 거치니까 총경으로, 경무관으로 그 두 개의 계급만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리 연말에 발표를 해버려요. 총경으로의 승진, 경무관으로의 승진은 그냥 연말에 그냥 발표를 해버리고 그 아래 승진, 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것은 연초에 항상 이것은 일정하게 연초에 둘째 주 말 정도에 둘째 주 한 목, 금 정도에 이 심사 대상자, 심사 승진자를 발표해버리고 그 토요일에 승진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해당하는 총경 이상으로 해. 즉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것은 경정들하고 총경들의 명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경정들, 총경들 명단을 넣어서 총경 승진, 경무관 승진을 연말에 그냥 까버립니다. 까버리고 연초에 경정으로의 승진까지가 연초에. 그래서 이 이후에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고요. 자, 3.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의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갑니다. 경감 이상 계급으로의, 즉 경감승진, 경정승진은 그러니까 경위가 경감승진, 경감이 경정승진 이 두 개의 계급의 승진은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위 승진하는 것까지, 경위 이하로 승진하는 것까지 경찰서에서 하고 경감승진, 경정승진은 시도청에서, 그 다음에 경정의 총경승진, 경무관 승진은 중앙승진,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 하여튼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총경 이상으로 해. 총경 이상으로 해가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것이,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넘어서는 다 그냥 정부 인사로 따로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총경으로의 승진, 경무관으로의 승진만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이제 나머지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인데 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경찰청에도 있고 시도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어요. 경찰청은 그냥 경찰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거 그냥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열어서 하는 것이고, 시도청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경감으로 승진, 경정으로 승진은 시도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이 경감으로 승진, 경정으로 승진하는 경위나 경감들이 시도청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경감으로 승진, 경정으로 승진 두 개 계급으로의 승진은 시도청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경위 이하로의 승진만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경위 승진으로까지, 시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경감으로 승진, 경정으로 승진, 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총경으로 승진, 경무관으로 승진, 그렇게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18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를 보시면, 자, 2항의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재과 승인보 추출, 소정 3일 출과, 공고 5 출과, 그 다음에 재과 승인보 추출. 그래서 소정 3일 출과, 공고 5 출과, 재과 승인보 추출. 재과 승인보 추출에 재과 승인보 추출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승인보 추출, 경찰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보상금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출장심사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3항에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합니다. 이것이 징계위원회랑 똑같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다 비공개합니다. 왜 그래? 이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막 별별 말이 다 나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진짜 별별 말이 다 나오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 아주 그냥 해부를 해버리죠. 해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징계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승진심사위원회도 그래요. 왜 그래? 거기 심사위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승진시키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그 사람을 막 밀어.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돼. 그래서 누구를 까는 거예요. 내가 얘를 승진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장 적대가 될 만한 사람을, 왜냐면 승진시켜줄 때 안배해서 승진을 시켜주거든요. 최고 잘하는 사람 2명을 승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2명을 승진시켜주려고 하면
심사로 2명을 특정 기업에서 2명을 승진시켜 주려고 하면 본서에서 1명, 지역 경찰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를 승진시키려고 그래. 그 사람을 막 칭찬하기는 쉽지 않다니까요. 잘 통하지가 않아. 왜 다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누구를 까기는 쉬워. 누구를 까면 걔는 제끼기는 쉽다니까요. 그래서 심사 현장에서 특정 대상자로 된 사람들을 막 깐다니까요. 엄청 위원들이 막 까. 쟤도 까고 나도 까고 그 논리가 더 우수한 사람 그 사람은 제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막 별별 얘기가 막 다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도 여기 심사위원 몇 번 들어갔는데 막 진짜 막 여자 문제까지 해서 막 뭐 검증도 안 된 얘기 막 뭐 엄청 해요. 그러니까 공개했다가는 칼부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하여튼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공개하면 작살나니까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24조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1항 끝에 승진 임용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이 확정된 사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3항에 끝에 승진 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정직 이상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답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승진 후보자, 심사 승진 후보자, 이 후보자 명부가 승진 후보자가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승진이 확정되고 해서 바로 승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이제 승진을 시켜주는데 그 사이에 승진이 확정되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죠. 그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서 이제 승진 임용을 시켜주는 것인데 승진 임용 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아버려. 그러면 삭제해야 합니다. 강행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제외해야 한답니다. 제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왜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은 제외하고 어떤 놈은 제외 안 해? 진짜 칼부림 나죠. 승진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제외하는 겁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일률적으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아야 돼요. 정직 이상 징계 처분을 받으면 하여튼 제외시켜 버립니다. 자, 26조 근속 승진을 보시면 중간에 다음 각 호의 경찰 공무원을 근속 승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 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 승진 기간 아까 4, 5, 6.5, 8 있잖아요. 그 기간을 줄여서 그냥 근속 승진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1호에 공무원 임용령상 그 아래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그래서 인사교류가 처인사혁신처에서 막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교류가 잘 안 되지. 왜? 내가 내 기관에서 근무해야 경력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남의 기관 가서 몇 년 근무하다 오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인사교류가 잘 안 되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좀 당근책을 좀 준 것이고요. 자, 2호에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찰 공무원이나 저격행정. 이 저격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엄청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 몇 년 사이에 여기저기 없는. 하여튼 저격행정, 수행태도가 돋보이는 경정무 1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1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자, 사항에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매월 합니다. 매월. 나머지는 근속 승진 임용을 매월 해요. 근데 경감은 승진 대상자의 40%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연 1회만 했었어. 연 1회. 그러다가 이번에 연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수는 근속 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 이내로만 시켜주는 것이죠. 초과할 수 없으니까 40% 이내만 시켜줍니다. 대신 그 괄호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는 1명을 가산합니다. 아까 승진심사위원회가 경감으로의 승진, 경정으로의 승진은 시도청에서만 하잖아요. 시도청 보통심사위원회에서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도 그 위원회가 시도청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모든 경찰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시도청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 이것이 시도청마다 소수점 이하가 하여튼 소수점 밑으로 그냥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1명을 더해줍니다. 40%를 이 승진 대상자에 그러니까 근속 승진이니까 경유에서 경감이니까 8년이잖아요. 8년이 지난 사람들을 쫙 순위를 매겨. 거기서 40%까지만 승진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40%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 하나라도 나와. 그러면 1명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노 경위들이 나이 좀 있으신 경위들이 경위에서 경감 이 심사를 시도청에서 하지 말고 경찰서에서 하자.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래? 소수점 이하 하나 주니까. 시도청 단위라면 시도청마다 하나만 하나만 더 가져가는 건데 경찰서별로 하면 경찰서별로 소수점 나오는 거 다 하나씩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장난이죠. 아니 경찰서별로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인원이 달라지지. 그러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입니다. 시도청별로 경감, 경정, 심사 승진을 시도청에서 하니까 경감의 근속 승진도 시도청에서 하거든요. 근데 소수점 이하를 하나 줘. 그러니까 시도청별로 소수점 이하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경찰서에 있는 이 노 주임들이 경찰서별로 이 근속 승진 심사를
경감 근속 승진 심사도 경찰서별로 하자. 그러면 소점을 하나씩 더 가지 않느냐. 근데 그건 이 장난이죠, 장난. 좀 이 논리적으로 하여튼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시도청에서 하고 또 소점이야. 하나를 그냥 얹어주기 때문에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유형 구성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승진심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경위 이상이 경위 이상. 저 징계위원회는 6급 이상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근데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이 15 정규임용 하는 거 새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그것을 이 승진이나 징계보다 새로 뽑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대우공무원. 이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뭘로? 상위 직급으로. 지금 승진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 직급에서 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어. 그러면 승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진한 것처럼 대우해주는 것이 대우공무원입니다. 뭘로 승진한 것처럼 대우해줘? 수당으로. 그래서 그 수당이 4.1%를 주거든요. 봉급의 4.1%. 꽤 커요, 그게. 예. 하여튼 간에 자, 거기를 보시면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맨 위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대통령령. 맨 아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이에요. 맨 아래. 맨 위에 거 맨 아래 다 대통령령입니다. 대령 이렇게 써놓으면 되시죠. 대령. 위에 것도 대통령령, 밑에 것도 대통령. 가운데 것이 부령입니다. 부령.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전에 임용권에 유임해서 경찰 공무원법에서 유임할 수 있다. 2개의 유임할 수 있다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 바탕을 해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 경찰 공무원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구체화시킨 것은 유임한다. 경찰 공무원법에 없는 새로운 것 유임 조항을 둔 것은 다시 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 해야 한다 또는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반대는 하여튼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것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가운데가 부령이에요. 그래서 자, 맨 위에 경영권 승진 임용 규정에 1번의 셋째 줄에 자, 상위 계급의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죠. 선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3항을 보시면 공무원 수당 대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죠. 자, 맨 아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맨 아래 칸 첫째 줄 끝에 월 봉급액의 4.1%를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죠. 자, 대통령에서는 다 할 수 있답니다. 대통령에서는 선발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예요. 자, 가운데 있는 부령에서는 자, 35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의 최저 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 총경 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되면 이 대우공무원으로 해서 봉급의 4.1%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총경 경정 7년 이상, 경감 이하 5년 이상. 자, 36조 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자, 끝에 매 월말 5일 전까지 끝에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다음 달 1일에 일괄해서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한답니다. 매월 하죠, 매월. 오케이? 저는 이게 분기별로 했었는데 그냥 매월 합니다. 매월 하고 발령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발령해야 한다. 오케이?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발령해야 한다. 오케이?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발령해야 한다. 자, 수당도 마찬가지. 수당도 37조 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둘째 줄에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발령해야 한다. 지급한다. 부령에서는 가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 위쪽 대통령령, 아래쪽 대통령령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서는 선발할 수 있다. 또 지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령에서는 하위 법령에서는 강행 규정을 더 막 상세하게 적으면서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여기는 이것은 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고 다만 이제 보시면서 한쪽에서는 하위한 대로 돼 있고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엄청 짜증나죠. 근데 그 법칙이 그런 거예요. 상위 법령에서는 할 수 있다. 하위 법령에서는 하야한다 또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의 31조 2항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해도 대우 공무원 수당은 줘 안 줘? 계속 지급한다예요. 계속 지급한다. 다만 줄여서 지급한다. 그래서 이 징계, 직위해제, 휴직 이런 거 하면 꼭 대우 공무원 수당 안 줄 것 같아. 근데 줍니다. 대신 감액해서 줄여서 줍니다. 자, 38조 대우 공무원 자격 상실. 둘째 줄에 자, 아래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대우공무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어떤 때? 승진됐을 때 또는 강등됐을 때. 승진되거나 강등돼가지고 그 계급을 잃어버리면 다른 계급으로 가버리면 그냥 별도로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에서 해제하는 발령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대우공무원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승진 임용일에 또는 강등일에 별도의 조치 없이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대우공무원은 바로 그냥 없애버린다. 즉 그때부터 대우공무원 수당 안 주는 것이죠. 이 대우공무원이 뭐 때문에 드러났어? 수당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당 주려고. 자, 오른쪽 전보를 보시면 전보. 자, 둘째 줄에 전보란
계급의 변화 없이 보직만 바꾸는 것이 이 전보죠. 자, 니은을 보시면 니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는 아래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 오케이? 전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강행규정을 해놨습니다. 왜 강행규정을 해놨어? 여러분 전보가 뭐예요? 전보가 조직발전 수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막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때 막 엄청 잘랐지. 엄청 자르면서 아주 적게라도 일부라도 또 뽑지. 엄청 자르면서 왜 뽑아? 어떤 조직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 그 자체가 조직 발전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새로운 사람 때문에 서로 적응을 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하여튼 신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무슨 세대야? 지금 MZ세대인가? 이 사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조금. 그러면서 조직이 세상 변화에 적응하고 바뀌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인물이 우리 부서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조직 발전 수단이기 때문에 전보는 실시해야죠. 돈 안 들이고 조직 발전하는 수단인데. 그래서 전보는 돈 안 들이고 조직 발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아래 제한을 보시죠. 이 제한이 전보의 제한이죠. 저 중간에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습니다. 감사 담당은 2년 이내에. 그래서 한번 딱 어떤 직위를 주면 1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 이내. 대신 감사 담당은 2년 이내 전보할 수 없습니다. 자, 아래 제한의 예외가 있어요. 제한의 예외. 이 제한의 예외가 위에 있는 제한의 예외예요. 위에 있는 제한이 뭐야? 1년 내 전보 불가. 1년 내 전보 불가인데 그 예외라고 하면 1년 안에 전보를 할 수 있는 경우죠. 오케이? 그래서 1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직을 준 다음에 1년 이내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자, 1호에 직제상 최저 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이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이 뭐예요? 우리 직제를 보시면 경찰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에 보시면 과예요. 과 안에서는 1년 내라고 하더라도 막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경찰학 또는 승진 시험 과목의 실무 종합이 우스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들의 중요한 거 요소가 들어가 있죠. 우리 관련되는 법령에다가 우리 관련되는 실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어떤 사람 둘이 겁나 싸워? 인사발령 내야지. 화해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발령 내야 되는데 전보한 지 1년 이내인데요? 과 안에서는 낼 수 있다니까요. 과 안에서 개가 많잖아. 개팀이 많이 있잖아요. 개팀 안에서 너 저 팀으로 가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것은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제상 최저 단위인 보조기관,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1개에서 2개로 바꾸는 거 이런 것은 전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4호에 승진 임용되면 승진하면 1년 내라고 하더라도 그 승진한 계급에 맞는 자리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죠. 5호에 전문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이것은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1년 내라고 현 보직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전문직위로 발령낼 수 있고요. 6호 징계처분을 받으면 반성하라고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냥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자, 8호를 보시면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인한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찰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즉 아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하지만 징계처분 받기 전에 감사 조사가 딱 진행돼. 그때는 바로 전보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발령부터 내고 시작해요. 왜 그래? 지금 현재 근무하면서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 자리에 두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막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거기를 떠나라고 발령부터 딱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습니다. 자, 10호에 교육훈련기관 교수위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 교수위원으로 발령 내려고 할 때는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발령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기관 교수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기관 교수위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발령낼 수 있고요. 11호 15 임용 중인 경우 15는 뭐예요? 시험 보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15한테 다양한 보직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역시 현 보직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발령 낼 수 있고요. 14호, 15호가 특정 계급 기준이 있고 특정 기간이 거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호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으로 가족이 거주하는 시군구 경찰관서로 가려고 할 때 경정 이하 가족이 근무하는 시군구 경찰관서로 옮기려고 할 때 15호 임신, 출산 1년 이내 뭐 모성, 보호 등 위해서 필요할 때 1년 이내 임신, 출산 1년 이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전문직위가 나옵니다. 전문직위 자, 아래쪽 경찰공무원 임용령만 좀 볼게요. 자, 25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의 전보 제한 등 그 아랫줄에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3년. 이 전문 직위가 뭐예요? 어떤 중요한 전문성을 살려야만 하는 그 직위를 정해놔요. 정해놓고 거기에 딱 보직되는 사람은 이렇게 3년 내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줘? 수당을 주죠. 수당을 전문직위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특정 직위가 전문성을 살려야만 하는 직위야.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그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해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령을 내는 사람은 특별히 아주 잘하는 사람,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발령을 내면서 그 사람을 3년 이내에는 전보하지 못하게 하면서 추가로 그 사람한테 전문직위 수당을 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전문직위 제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것은 지금 전문직위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이내 전보할 수 없다. 어제 수사분야 경력경채는 수사분야 경력경채하면 5년간 다른 부서 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5년간. 그래서 어제 그 수사분야 경력경채에서 5년간 수사부서에 배치해야 된다. 오케이? 비수사부서에 배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5년간 수사부서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딱 한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수사부서 안에서는 옮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전문직위는 3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3년 이내. 근데 이것은 딱 한 자리에만 그냥 3년 이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수사분야 경력경채는 5년간 수사부서에 배치해야 돼. 그러나 수사부서라면 여기저기만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문직위는 딱 그 자리에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요. 자, 아래 휴직을 보겠습니다. 휴직. 의의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직위해제와 달리 제재의 성격이 없는 것이죠. 자, 직위해제도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는 않는 거죠. 직위해제도, 휴직도 신분은 있지만 공무원은 맞아. 그러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야. 징계는 아니지만 제재적 성격이 있는 것이죠. 꾸짖는 성격이 있는 것이죠. 직위해제는. 그러나 휴직은 꾸짖는 성격이 전혀 없으면서 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이 휴직입니다. 니은의 휴직은 복직이 보장되죠. 이게 직위해제랑 다르죠. 직위해제는 복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마음에 안 들면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직위해제는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 즉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이 휴직은 복직이 보장됩니다. 자, 아래 직권휴직과 오른쪽에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이 휴직에서는 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래? 직권휴직과 의원휴직과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이에요. 강제휴직.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직권휴직 사유가 있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답니다.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죠. 의원휴직은 본인이 원할 때 기관장이 휴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육아휴직은 의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가 이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서 어쨌든 육아휴직 장려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관장이 비토 걸지 않도록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직권휴직이 아니죠. 왜냐?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즉 본인이 원치 않아도 강제로 내는 것이 직권휴직이고, 육아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자, 왼쪽에 직권휴직 보면 직권휴직의 사유가 노병소요법입니다. 노병소요법. 노조 전임자.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아니죠. 우리 경찰은 노조 자체가 없으니까 다른 국가 이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노조 전임자, 그다음에 병역 복무, 그다음에 소재 불명, 장기 요양, 법률상 의무 수행. 여기서 핵심이 노병소요법에서 요입니다. 장기 요양이 질병휴직이거든요. 질병휴직. 이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아. 내가 원해서 휴직하는 것일 것 같아. 근데 질병휴직이 의원휴직이 아니라 눈 뜨시고 질병휴직이 꼭 의원휴직일 것 같은데 직권휴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래? 저도 근무할 때 엄청 아프신 분들하고 근무 좀 했습니다. 이 경찰 공무원들 중에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술 겁나 마셨죠. 저도 처음 들어가니까 나 술 때문에 내가 근무를 못 하겠어. 근데 하여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가 당뇨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구대에서 제가 지구대장 할 때 직원분 경위분 정년이 한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걷지를 못해요. 걷기는 걷는데 100m 걷는데 한 5분 걸려. 그러니까 이 10m 가는데 한 3, 40초 걸려요. 아예 출동 못 나가는 거죠. 직권휴직, 직권면직 막 시켜야 돼요? 못 시키죠. 그죠? 평생 경찰 근무하셨는데 그냥 소내에 근무할 거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정신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권휴직 시켜야죠. 직권휴직, 직권면직 막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정신병 걸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근무합니까? 총기를 다 다루는 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서 휴직하는 거, 질병휴직을 장기간 요양휴직, 아파서 휴직하는 것을 정신병 걸렸다고 딱 머릿속에다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권휴직이라고 딱 떠올라. 이 질병휴직이 딱 의원휴직일 것 같다니까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됩니다. 왜? 정신병 걸려. 같이 근무하면 안 되지. 기관장이 의무로서 직권 휴직 시킨 다음에 직권 면직 절차로 쫙쫙쫙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간 요양 이게 직권 휴직이다. 직권 휴직이 어떤 휴직이요? 강제 휴직이요. 강제 휴직이 직권 휴직입니다.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그 연상을 좀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노병소요법에 그 소재불명 있지 않습니까? 디귿에 직권 휴직의 디귿 소재불명 휴직이 있는데 이게 휴직 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도 나타나잖아. 그러면 뭘로 가? 직권 면직 절차로 가버리는 것이죠. 오케이? 그런데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법에 별도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이 소재 불명으로 대한 직권 휴직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그 직권 휴직 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법에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별도로 써놨어요. 특별 규정을 경찰 공무원법에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개월 실종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직권 휴직 기간이 3개월이지 않습니까? 왜 3개월 뒀어?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 면직 절차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함으로써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야 직권 면직 절차로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 범죄자들이 어떤 경찰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떤 범죄 집단을 쫓아. 그럼 걔들이 납치해가지고 3개월만 딱 어디서 데리고 있어. 그럼 직권 면직 절차로 넘어가 버리겠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만 특별히. 다른 공무원들은 이 소재 불명으로 인한 직권 휴직이 다른 공무원들은 3개월이에요. 그래서 직권 휴직을 딱 시켰는데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아. 그럼 직권 면직 절차로 이행하는 겁니다. 경찰 공무원은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경찰 공무원은 직권 휴직 기간이 이 소재 불명으로 한 직권 휴직 기간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 즉 얘가 지금 어떻게 없어졌는지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왜? 범죄 집단이 경찰관 납치해가지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3개월 전에 직권 면직시킨 다음에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 규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저는 언젠가는 출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 특별 규정,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경찰 공무원 특별 규정을 뒀다니까. 일반 공무원은 3개월 지나면 직권 유직시켰다가 소재 불명, 3개월 지나면 직권 면직 절차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그 직권 휴직 기간을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그렇게 별도로 판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점도 좀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의원휴직을 보시면 자, 의원휴직. 자, 직권휴직하고 의원휴직하고 뭐가 달라?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이고 의원휴직은 원해서 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직권휴직 사유를 넣어놓은 다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왜? 직권휴직은 강제휴직인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기 때문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의원휴직 사유를 들은 다음에 본인의 의사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의원휴직은 재량적 휴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예요. 자, 다만 육아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요. 자, 기억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그다음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아래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돼. 이걸 이제 고용휴직이라고 하죠. 고용휴직은 그냥 그 고용되는 기간입니다. 채용기간. 근데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은 3년 이내로 하도록 제한을 걸어놨고요. 니은 국외 유학휴직 3+2입니다. 3년 이내, 그 다음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3+2. 자, 디귿은 연수휴직입니다. 그래서 유학휴직은 주로 이제 외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수휴직은 주로 이제 국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의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된 때인데 2년 이내입니다. 유학휴직은 3+2, 연수휴직은 2년 이내. 유학휴직은 3+2, 연수휴직은 2년 이내. 자, 리을이 이제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가 9살이죠. 우리 8살에 학교 들어가니까 만 8세면 딱 2학년입니다. 2학년. 그래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래 그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임신 출산하게 된 때 이때 자녀 한 명에 대해서 3년 이내입니다. 자녀를 둘라면 이제 3년 이내. 하여튼 한 명당 3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 미음이 이게 이제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도 하고 또 가사 휴직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또는 가사 휴직이라고도 하는 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대신 조부모나 손자녀는 한 단계 좀 건너뛴 조부모, 손자녀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즉 본인밖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휴직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 단계 떨어진 조부모나 또는 손자녀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가족 돌봄휴직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한 사유당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비읍이 배우자 동반휴직이죠. 배우자 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그때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하고 맞춰놨어? 아까 유학휴직하고 맞춰놨습니다. 유학휴직할 때 보통 이 배우자 동반휴직하고 이제 겹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다 공무원이야. 진짜로 유학하는 사람은 유학휴직을 내고, 그다음에 유학하지 않는데 따라가는 배우자는 배우자 동반휴직을 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간을 똑같이 맞춰놨죠. 자, COC 자기개발휴직입니다. COC 자기개발휴직.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그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기간이 어떻게 돼? 1년 이내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이내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만 좀 적어주십시오. 그 밑에다가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하려면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복직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가능. 복직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가능. 즉 자기개발 휴직을 1년 이내로 썼어. 복직했어.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하려면 복직 후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최초는 5년만 지나면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휴직을 쓴 다음에 복직했어.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가능. 복직 후 10년이 지나야 다시 가능. 자, 아래 봉급을 보시면 1호에 이 장기 요양 질병휴직이죠. 질병휴직은 아래에 따라서 봉급 일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신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료는 봉급 전액을 주고 나라 일을 하다가 직무상 다치면 그래서 질병휴직을 할 때는 봉급 전액을 주는 것이고 대신 그냥 사적으로 아파서 휴직을 하면 그것은 아래에 따라서 주는데 그 아래에 따른 것이 1년은 70%,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 이내는 50%. 이 질병휴직이 1+1이거든요. 질병휴직이 아까 왼쪽에서 그걸 설명은 안 드렸는데 질병휴직이 1+1이고요. 대신 공무상 질병휴직은 3+2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아픈 것은 1+1, 공무상 다친 것은 3+2. 근데 어쨌든 그 1+1 그냥 사적으로 아파가지고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1년 차에는 70%, 2년 차에는 50% 지급합니다. 자, 아래 2번에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 연수를 위해서 그것은 기간 중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교육공무원은 2년을 초과할 수 있죠. 왜 그래? 교육공무원은 이런 지적인 활동이 직무 수행하는데 보탬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직무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봐서 2년이 초과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대신 나머지는 2년까지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봉급의 50%를. 자, 효력을 보시면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여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자, 니은에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됩니다. 휴직기간 중에 휴직 사유가 사라져. 그러면 30일 내에 복직 신고해야 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됩니다. 디귿에 휴직기간이 끝났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해. 그럼 당연히 복직된답니다. 이게 뭘 의미해? 여러분 원래 휴직기간이 1년 있어. 그럼 언제까지 복귀해야 돼요? 휴직기간이 1년 끝나기 전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휴직기간이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을 썼어. 그러면 12월 31일 안에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12월 31일에 딱 끝나도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귀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휴직 쓰면 휴직하고 나서 복직하려면 엄청 복직하기 싫거든요. 그때 한 달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 먹어요. 징계는 먹지만 잘리진 않겠지. 왜냐면 법에 그렇게 명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휴직 기간이 끝났어. 30일 이내에만 복귀 신고를 하면 그냥 당연히 복직이 돼요. 그래서 실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휴직 기간 플러스 알파가 30일이 더 있는 것이죠. 물론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죠. 징계 대상에다가 직권 면직 대상으로까지 가죠. 근데 한 달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징계는 먹고 한 달 더 놀 수 있고 그런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저 10분만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